한 주간의 또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미국 증시 상당히 좋습니다.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고 요즘에 발표되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상당히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미국 증시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변수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팬데믹 28년 돼야 끝난다. 이제 뭐 백신 접종하는 수준이 그렇다라는 속도를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고 이제 추가적으로 백신 공장이라든가 연구 과정에 있는 백신들이 상업화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고 지금 보급 속도로 봤을 때는 75%, 4명 중에 3명이 백신 맞고 면역 체계가 갖춰져야 팬데믹이 끝나는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28년 걸릴 거다라고 하는 수치적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빅테크죠. 언택트의 수혜였던 빅테크 쪽으로 나스닥에서 또 조금 좋아졌고요. 실적 발표를 했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팬데믹 이후로 상승 랠리를 보였던 빅테크 수혜가 나스닥으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시가 총액이 7.5조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GDP가 1.5조 달러니까 걔들 팔면 우리나라 GDP 5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5년 GDP를 걔들 시가총액이 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스닥은 저점 대비해서 09년이죠. 09년 1월 2일 그때 서프라임 터지고 나서 경제가 부러졌을 때 1372포인트였는데 그거를 딱 10배 넘어선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3856으로 지수가 10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수가 올라가는 거, 뭐 과열권이라는 거 다 알고, 밸류에이션 측정 안 되는 거 알고, 돈 풀리는 거 알고,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증시를 해석할 거냐라고 하는 거가 향후 1년간의 증시의 어떤 수익률을 결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표들이 다 부러지고 안 맞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왜 이 지표들이 안 맞고 그래서 왜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머리는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그 세상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세상은 이렇게 돼 있고 머리가 이쪽으로 맞춰가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쪽에서 중심을 좀 잡기 위해서 조금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뭐 별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얼마까지 올라와야 10년물 국채에 투자했을 때 인플레를 고려하고 손해보지 않을 거냐라는 거죠. 시장에다가 예를 들어서 은행 금리를 지금 10% 이자를 준다. 그러면 1억을 맡겨놓으면 10년 후에 이게 얼마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다른 데다 투자를 했을 때 5%밖에 안 되는 수익률이 나온다. 그러면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만 못하는 거거든요. 네. 물가라고 하는 거를 반영을 했을 때 그럼 국채를 투자했을 때 수익률이 얼마 정도 나오면 국채 수익률이 얼마 정도 되면 물가를 반영한 그러니까 내 돈이 손해보지 않고 그냥 은행에다 넣어놓는 것만큼 손해를 보지 않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2.21%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있으니까 2.2%는 평균적으로 10년 정도 되면 그 정도는 나와줘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국채하고 구리하고 수익률을 가져왔습니다. 네. 이 구리라고 하는 거는 미스터 쿠퍼라 그래갖고 경기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지표 부분에서 요 보라색 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보라색 선이 구리 가격인데 그 구리 가격은 이미 실물 경제 회복을 예상하고 이미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 밑에 보시면 파란색이 이어지는 이쪽에 보시면 요게 국채 수익률입니다. 지금 1%대입니다. 이 위에서 설명드렸던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가 2.21%, 이게 2.5% 넘어가기 예전 같으면 여기 지금 2019년 보면 2% 넘어가기 시작하면 테이퍼링 시작할 거다라고 하면서 증시가 막 흔들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21% 넘어가도 가만히 있는 거는 옐런 의장이 우리 뭐 조금 평균적으로 얘기해서 더 넘어도 3% 근접해도 테이퍼링 안 할 거야라고 하니까 지금 넘어도 가만히 있는 건데 이게 2.5% 이상 넘어가기 시작하면 증시가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런데 둘 중에서 구리 가격하고 국채 수익률하고 그럼 둘 중에 누가 맞으냐라고 하는 거죠. 구리 가격은 실물은 이미 인플레를 반영해서 올라간다.
회복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국채는 지금 그러면 따라 올라가야 되는데 수익률이 따라 올라가서 적어도 브레이크 이븐까지는 돼줘야 되는데 2.21%까지 올라와야 되는데 1%대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구리 가격이 빠져버리든가 아니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느 균형점에 딱 맞춰줘야 그동안의 증시를 유지했던 로직들이 맞아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그건데 그렇게 보면 어쨌든 간에 돈을 풀고 계속해서 부양책을 내게 되면 국채 공급이 늘어나면서 국채 가격이 다운되고 수익률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서 그런 쉬프트에 대비하는 그러니까 실물 경제 부분으로 움직이면서 인플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원자재 가격 지금 유가가 60불인데 잘 관심을 두지 않죠. 뭐 앞으로 전기차가 나오고 신재생 나온다고 하니까 유가 올라가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플라스틱부터 시작해서 근원 물가를 움직이는 핵심 지표가 원유, 그다음에 구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식료품 가격 다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집계가 돼서 한 3, 4개월 후에는 물가에 반영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수익률은 정부에서 붙잡고 있으니까 1% 이상에서 안 줄 거야 라고 하면서 딱 잡고 있고 계속해서 국채 시장에 개입을 하고 있지만 물가가 올라갈 때 시장 금리가 그 상황을 반영하지 않고 갭으로 떠서 얼마나 지속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우리가 전망치를 3개월로 볼 거냐 아니면 1년 이상 멀리 보고 장기 투자를 할 거냐에 대한 인사이트를 준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건 맞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운턴 하는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주 주식시장의 흐름 전망이 상당히 중요한데 먼저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것이 기아차, 현대차, 애플카와의 협상, 잠정 중단과 관련된 이야기였잖아요. 네. 이러한 부분 오늘 또 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텐데 지난주에 이들 그룹주가 시장 상승을 이끌었으니까요. 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과정일 뿐이라 생각이 들고요. 어떤 과정이요? 애플이 그냥 좀 튕기는 거죠. 제 생각에. 네. 아니, 국뽕이라고 해도 좋고 애플이 감히 현대차하고 글로벌 5위밖에 안 되는데 1000만 대 그거 애플 입장에서 반대로 뒤집어 놓고 보면 애플카 생산한다고 하는데 10만 대 정도. 물론 상징성은 있기는 하지만 애플이 현대차하고 손을 잡자고 하는 건 헌다이 모터스 그 마크 그것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일관 생산 체제 자동차 부품 자동차 하나 만들려고 하면 부품이 2만 개, 3만 개가 들어가는데 거기서 요만한 나사 볼트 하나 여기 겉에 표면을 칠하고 거기다 실장하는 페인트 하나까지 전부 다 이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제조업 기반이 딱 갖춰진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해서 저쪽 울산 양산 공장에 있는 나사 볼트 업체한테 여기 기아차 소아리 공장에서 야, 그 나사 10만 개 필요하니까 가져와라라고 하면 우리는 재고 자산을 쌓아놓을 수 없으니까 니네가 빨리빨리 만들어서 제대로 제때 공급해라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저스트 인 타임 서플라이 체인 관리하는 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 차가 거기서 부품을 싣고 고속도로를 통과해서 빨리빨리 갖다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속도로에 운전하시는 분들 밥도 먹어야 되고 기름도 넣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에 밥 해주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그게 다 어떤 생산 체계 그 생태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이 결국 1000만 대 생산하는 거 그 정도 생산하는 건 폭스바겐도 있고 도요타도 있고 다 있는데 왜 현대차에 와서 손을 내밀었느냐라고 하는 건 걔들 입장에 봤을 때도 도요타라든가 폭스바겐이라든가 하는 애들과의 어떤 알력 관계죠. 나 현대차랑 손잡을 거야. 니네 어떻게 할래? 라고 하면서 어떤 그런 과정에서 계산 속에서 그런 것들을 내고 빼고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정유 공장부터 시작해서 제철소 그리고 그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부품 공장까지 그런 일관적인 생산 체계에 손을 내미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애플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들도 결국에는 한국과 손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네. 현대차 입장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감히 애플이 손을 잡자고 하는데 니들이 이거 자꾸 계산하는 표정을 보이는 거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서 조금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시장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은 있겠지만 결론은 어쨌든 배터리 공장, 자동차 철강, 그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일관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한국의 제조업 공장하고 손을 잡을 기업들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애플도 거기에 포함될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생길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주가가 만약에 빠져준다고 하면
매수 쪽으로 대응해보는 것도 네.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 조정을 보일 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시장을 끌고 왔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8%에서 15% 정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제 그게 시장이 빠지는데 거기서 누가 받쳐줄 거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연기금이 자기들 포트폴리오 국내 주식시장 비중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비중을 줄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증시에 어떤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연기금이 다시 사들어가는 타이밍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차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고객 예탁금 연간 추이인데 이게 고점 지난번에 제가 방송할 때 74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66조 원 정도, 8조 원 정도 빠졌습니다. 10%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폭으로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이게 지난번 전고점을 갱신했었던 64조 원을 밑으로 깨고 내려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주식을 많이 사기도 했고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줄이게 되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생기면서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흐름을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들별로 축소가 되고 또 그 축소된 에너지가 일부 종목들이나 뉴스에 몰리게 되면서 그쪽을 빠르게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거고요. 그걸 지표로 이렇게 나타내 보시면 ADR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지난번 고점하고 저점을 대체적으로 저걸 했는데 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여기 100 미만에서 그러니까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상태에서 지수만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5% 지수가 올랐는데 내 주식은 이거 별로거든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주식 투자하는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하고 언제쯤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종목들이 쏟아지게 되면 20-30%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흐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모멘텀으로 주식을 올리던 시장은 조금 뒤로 물러서서 먹은 건 챙겨놓고 조금 대비를 해보시는 게 하락에 네. 대해서 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중소형주 쪽에서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연간 전망치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안 좋거나 재무제표, 그 거래소 규정에 어긋나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 시즌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불협화음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실적 나오는 종목들로만 집중을 해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급등한 종목들은 좀 변동성을 염두를 해둬서 좀 차익 실현을 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포트폴리오에서도 대표적으로 급등을 한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 1월 25일에 소개를 해주셨던 효성 첨단 수제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급등을 하면서 수익률이 60%를 넘어섰거든요. 네. 이런 종목들 지금도 물론 중장기적으로 좋다라는 리포트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그래도 차익 실현하실 거예요? 네, 어쨌든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갖고 있으면 좋긴 하지만 또 빠지면 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급형 예. 전문가 대충 50-60% 먹었으면 방송에 와서는 그냥 팔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회사가 나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급등을 네. 했기 때문에 좀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SK와 SK이노베이션 잘 올라가다가 이제 주말에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2월 10일에 이제 조정을 합니다. LG화학하고 판결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판결이 나고 나면 보상금이라고 하죠. 합의금이 얼마나 나올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일단 팔고 보자. 밑에서 다시 사자라고 네. 하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조지아에 공장을 짓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 공장이 거기가 사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굉장히 힘을 썼고 이번에 상원도 밀어주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건데 거기에 공장 많이 지어갖고 고용 늘려주겠다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둘이 좀 합의 좀 하면 안 될까라고 하면서 좀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LG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국, 미국, 양국 정부가 바라고 있는 권력자들이 바라고 있는 거의 핵심은 둘이 싸우지 말고 합의해서 얼른 배터리 공급해라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잘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TCK나 반도체 관련된 주식들은 하반기로 가면서 공장들 설비 증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소재, 부품 이런 쪽에서는 잘 보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적 정리를 하다 보니까 YN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폐기물? 그 폐기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거 시가총액 800억, 900억대부터 저 매매를 했던 종목입니다. 작년 한 해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요거 한번 강하게 한번 사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실적이 4,500억 나오는 회사들이 사실 코스닥에 보면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그 단계로 넘어갔는데 시가총액이 뭐 너무 싸니까 뭐 멀티플 5배, 6배 정도 되는 상황에서 주가가 빠질 때 이런 것들을 사놓으면 좀 뭐 멀리 보고 사놓으시면 괜찮을 것 같다. 어쨌든 간에 배달이나 이런 것들 하면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쓰레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셋톱박스 관련돼서 가온미디어 요 업체 한번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TV에 보면 그 지금은 인터넷 TV 들어오는데 그 뒤에 보면 불이 이렇게 깜빡깜빡이면서 들어오는 그 상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과금 시스템입니다. 뭐 넷플릭스를 보든 뭐라든 이 사람이 어떤 TV를 몇 시간 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과금을 하는 시스템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해외 수출 모멘텀이 열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주기 때문에 너무 뭐 올라갈 때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차분히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관련돼서 코오롱 플라스틱과 코프라 이런 업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터리라고 하는 에너지 어떤 그 밀도는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행거리를 많이 가게끔 하려면 차를 네. 가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쇠붙이로 가다가 충돌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쇠붙이로 어떤 단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필요했었는데 이제 가볍게 그리고 또 충돌에 대비해서 조금 뭐 철보다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가벼운 플라스틱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업체들이 앞으로 2, 3년간 큰 성장세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차트도 바닥권에서 반등을 하고 매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면 뭐 큰 문제 없으실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여의도 영업부의 강영현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